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부도에 있는 펜션을 컨설팅을 하러 갔다가 물때 시간을 잘 체크를 못 해가지고 그 제부도는 이렇게 바닷길이 갇히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바닷길이 지금 닫혀진 상태여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이 자그마한 제부도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갔다 왔었던 괜찮은 카페에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좀 시간을 보내다가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바로 그 구글의 그 성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의 그 검색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은 역시 네이버죠. 네이버의 검색 엔진과 그 광고의 공간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이 소상공인들의 지갑을 참 많이 열게끔 했었죠. 물론 광고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들도 뭐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는 툴들, 좋은 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까지 좀 열린 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자사의 서비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지금은 웹페이지도 노출을 시키고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지식인,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많이 노출을 시켰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닫혀져 있는 검색창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가 워낙 또 서비스의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거의 뭐 10여 년 이상을 우리나라 검색 시장을 꽉 잡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이 검색 시장을 거의 다 잡고 있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의 그 검색 비율을 보게 되면은 그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면은 최근 그 모 조사기관에서 보면은 네이버의 우리나라 그 검색 비율 점유율이 5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검색 점유율이 1%도 채 안 됐었는데 지금 구글의 검색률은 38%가 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그 검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 형태의 검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검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같이 검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쇼핑에 관련된 거는 네이버 쪽을 좀 더 검색을 하고, 좀 디테일한 문서나 이런 정보들을 찾아볼 때는 네이버와 구글, 물론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네이버와 구글을 같이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행에 관련된 정보나 뭐 식당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때는 네이버 블로그를, 물론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네이버 블로그를 주로 많이 봤었지만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광고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었어요.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지금 구글이 우리나라의 그 검색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구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보실 텐데,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사용시간으로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PC가 됐던 아니면 스마트폰이 됐던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유튜브예요. 아무래도 그 시청 시간과도 또 연관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네이버 뭐 뉴스나 아니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뭐 정치나 경제 이런 뉴스 같은 거를 많이 접했었다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뉴스들은 거의 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블로그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던 시절에 제가
펜션 운영하시는 그 사업주분들한테 제발 좀 블로그를 좀 해라, 블로그를 이용한 그 광고 홍보 활동을 해라라고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면서 다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블로그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대단히 좋은 매출을 만들었었고요. 물론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그 흐름을 무시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고전하면서 펜션을 운영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블로그를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것도 이해가 돼요. 그때만 해도 뭐 다음 카페가 굉장히 주도를 할 때였었고, 다음 카페 플러스 뭐 오버추어 광고, 뭐 그런 키워드 광고들이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한참 유행을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서비스를 하라고 했으니 아마 새로운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펜션 업주분들에게 이 인터넷의 시류를 잘 타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 시장도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최강자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라이코스 이후에 야후 다음에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지금 아직 구글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사용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유튜브가 제일 많은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죠. 물론 구글의 검색 비율도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인터넷 흐름,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전되는 그 시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뭐 특별히 대단히 뭐 새로운 거를 개발해내고 뭐 더 앞서 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시류만 잘 타도, 어떤 게 유행을 하는지 그 유행만 잘 따라가도 저는 평타 이상 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페에서 블로그, 블로그에서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 뭐 이런 흐름들이 있겠죠. 이전까지는 저도 확신을 갖지 못했었던 부분이었다면은 지금은 그 시류가 눈에 확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봐요.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굉장히 잠잠해졌고,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미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다음에서는 뭐 카카오 스토리, 지금도 카카오 스토리는 있지만 카카오 스토리 서비스도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류들 흘러 점점 웹에서 모바일로, 사진에서 영상으로 이 넘어가는 시류가 이제는 좀 더 명확해졌고, 지금이 그 시류에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최강자이긴 하지만 구글의 성장세도 굉장히 눈에 띄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펜션의 매출을 높이고 싶다면 구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이후에 구글 쪽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